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지난 새벽 장중 93,000달러를 일시 돌파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였지만 조정이 이어지며 현재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상승한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하락세가 크게 오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매수세가 강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6% 상승한 92,3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60% 하락 3,100달러대, 솔라나가 0.75% 하락, BNB가 0.55% 하락, XRP가 1.67% 하락한 1.11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9.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2.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김종신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닥터 비트맨 채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멤버십 관련 컨텐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후원의 개념으로 해주신 거죠. 닭비 치킨의 소맥가자로 이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가입해주신 김종환님, 우리손님, 김종신님 지금 멤버십 컨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에 소맥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닥터 비트맨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 안에 멤버십 컨텐츠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 관련 250억 달러를 투입해 당장 비트코인 비축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경우는 미국은 2,500억 달러를 찍어서 이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라고 독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이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죠.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보유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의 기조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는 미국이 매일 비트코인을 구매하여서 장기적으로 수십만 개를 추가로 비축하자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취임 첫날 2,500억 달러를 새로 발행해 이를 전액 비트코인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어 반발을 살 수 있는 제안인데 이 미국 정부는 최근 90일 동안 부채를 8,500억 달러 늘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때는 2,500억 달러는 정부 재정에서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격 기준 약 28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량 구매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게 된다라면 평균 구매가는 약 15만 달러에 이르게 되며 약 16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은 기존 보유한 20만 개와 새로 구매한 160만 개를 합쳐 180만 개를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IBIT의 옵션 거래 첫날 거래량이 약 19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이 중 82%는 콜옵션, 18%는 풋옵션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즉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옵션 거래량이 하루 19억 달러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은 블룸버그 ETF의 전문가인 이 에릭 발추나스의 말을 빌려보면 전례 없는 일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옵션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전부터 나오게 되었죠. 이 지난 새벽 신고점을 갱신 가능하게 한 것 또한 옵션 거래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비트코인이 지난 게임스탑 사태처럼 폭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게 되었었죠. 그만큼 현물 ETF 옵션 거래가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인데 이 성공적인 대비식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옵션 또한
현지 시간으로 11월 20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현물 ETF 옵션을 통한 유동성 장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글로벌 IT 공룡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12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입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로부터 이사회에서 발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3분 동안의 발언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주총회에 관련 비트코인에 대한 안건이 제안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오피셜로 된 것이죠. 이 과거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빌 게이츠를 필두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서서히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로부터도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시 경제적 환경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립토 마켓 관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가 매수 적기이고 내년 20만 달러 돌파는 현실적인 목표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 내년 20만 달러 돌파 현실적인 목표다. 지금이 매수적기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의 2025년 목표가로 제시했던 20만 달러가 이제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번스타인은 최근 고객 노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만 달러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며 강한 낙관론을 제시했는데요. 이 번스타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친암호화폐 내각 구성을 주목했다. 트럼프는 피트 헤그세그, 세스,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일론 머스크 등 암호화폐 지지자를 내각에 포함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트럼프가 언급한 전략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실행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대기업의 비트코인 매집,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요 증가 등 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92K 92,00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어떤 배경들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번에는 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소식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블룸버그 터미널에 등록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블룸버그 터미널은 금융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데이터 및 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이 플랫폼에서 가능해진다라는 뜻으로 곧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식은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좋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옵션 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락할 때는 과도하게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은 거래소의 선물 거래 시장에 의해서 큰 변동성을 겪고 있죠. 이런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마켓 유입을 호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시기입니다. 그것도 개인보다는 기관의 호감이 높아진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월가 입성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소식은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사랑은 이미 유명하죠. 그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던 2022년 장에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라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25만 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업 주가도 상승을 지속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총 7개의 상장 전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중 5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발행된 총 채권 금액은 42.5억 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42.5억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식 총액은 430억 불이고 비트코인 보유액도 170억 불입니다. 따라서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 마켓에 마이클 세일러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그 사람이 한 번에 시장에 물량을 쏟아낸다라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지키고 비트코인 은행으로 거듭나려 한다라면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위기 내러티브는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장을 바라볼 때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도구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했던 것과 같이 수급을 따라 움직이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라인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목표 가격을 나타내고 실제 가격은 월별로 찍힌 점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점이 나타내는 색상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에 따른 색상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번 상승했을 때를 보면 빨간 점에서 노란색 점으로 넘어갔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빨간색 영역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주황색에 이르기까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밝은 노란색에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흔들렸죠. 통상 이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초록색을 그리며 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러한 패턴은 2012년경부터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2013년 말, 2018년 1월, 2021년 중순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됐던 패턴을 보며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 예측해 볼 뿐입니다. 변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킬 뭔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장에 비트코인 20에서 30만 불 예견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에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XRP 가격 관련 분석, 이번 주기 40배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SEC와의 분쟁 끝에 강세장 진입, XRP 이번 주기에서 40배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XRP가 최근 17% 상승하며 0.82달러를 돌파, 7일간 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는 1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죠. 이는 2023년 6월 이후 최고치로 18개 미국 주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게리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상대로 위헌적 규제를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 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최소 40배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시장 조작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XRP가 지난 강세장에서 1.9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SEC와의 법정 분쟁으로 인해 가치가 제한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2023년 7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규제적 명확성이 확보되며 XRP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최소 40배 상승 해서 약 11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사이클 저점인 0.28달러 대비 40배 상승한다는 거죠. 11달러만 도달해도 현재 대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배는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의 펀더멘털 모멘텀 자체가 이전과 차원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큰 리스크라고 여겨졌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거의 99% 확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내각 또한 SEC의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할 인물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친암호화폐 변호사로 선임을 할 것이다 라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암호화폐 인사가 임명이 되게 된다라면 SEC와 이 리플사 간의 오래된 소송이 빠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올해 2024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2025 크립토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하락한 83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의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고점을 계속해서 달성했던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지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길어져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할수록 체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현재 92,000달러라는 가격도 연초만 생각하더라도 작년 이맘때쯤만 생각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임이 사실입니다. 과연 내년이죠. 내년 11월 20일, 2025년 11월 20일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 때라도 다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때라도 매수 후에 잘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